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제 개헌 당일 상황에 대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잠깐 보고 올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왜 그걸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참 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정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각자 가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소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저 얘기는 계엄도 민주당 탓이고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간 것도 민주당 탓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시에 국회가 그렇게 경찰력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그 민주당이 막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은 게 아니지 않아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지금 국민들 탓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은 그럼 그렇게 막혀있는 상황에 국회 담장 근처라도 가봤냐. 저게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은 가보지도 않고 우리 당의 의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 넘어 들어간 그 민주당 의원들은 뭐며 18명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무릎팍이 까지면서까지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런 의원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 어제 단톡방 공개됐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서 그렇게 다급하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는 사람들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당사에서 그걸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이를테면 눈치만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거를 뭐 야당 탓하고 국민 탓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아무리 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그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정말 나경원 의원 염치 없는 어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이 돼요. 그게 더 제가 보기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 와중에 거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야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이나 혹은 정치 상황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멀어졌나 이 생각이 이렇게까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멀어졌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에서 그리고 동작구라는 데가 보수 정당에게 그렇게 관대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선인가 5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소중한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장면이 이렇게 중첩이 되냐면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하면서 그 상당히 그 우파의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빠루라 그러나? 그걸 네. 들고 막 그러면서 그 우파 사람들이 막 상당히 환호하고 그런 장면과 함께 이 보수 정당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까지 이르는 이 보수 정당을 보통 우리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결합이라 그러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육법당 세력이 여지까지 잔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 출신, 서울 법대 출신. 근데 육사 출신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경직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서울법대를 나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의식 구조가 상당히 그 경직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그 수도권의 정치를 하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왜 저렇게 침묵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요번에 저런 일련의 행동 때문에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분명히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외부로부터 수혈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수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뭐 봉사를 하면서 어떤 그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커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봤거든요. 그런 거에 부작용이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이 안 돼서 뭐 누구를 하느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이제 비대위원장 논의의 방향이라면 누가 하든 이게 뭐 별로 상관이 없다. 누가 하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 그다음에 내란 사태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과거에 이제 탄핵 트라우마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결국에는 이제 그 탄핵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수가 괴멸됐고 그 뒤에 적폐청산 대상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탄핵만은 안 된다. 그리고 탄핵하면 그거는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거다. 그건 다른 문제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게 그 법률 위반이든 말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되고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2016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은 어쨌든 직권남용, 뭐 제3자 뇌물죄,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그런 어떤 비선에 의해서 국정이 좌우됐다. 이 어쨌든 잘못으로 그것조차도 파면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일으키는 범죄인데다가 총들 계엄군이 국회를 난입했어요.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저게 또 1년 지나면 국민들이 기억이 흐려져서 또 선출해주고 또 뽑아주고 이를 하기 기대한다면 저는 저 당은 희망이 없는 당이고 결국 내란동조단 위헌당이라는 그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 당내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김재섭 의원이든 김상욱 의원이든 이제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저게 선배 정치인들로서 그런 의원들한테 보일 모습이고 할 얘기인가? 저는 정치할 자격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의원 그 지난번에 동작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 때문에 된 거예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소한 본인의 유불리를 그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저렇게 처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조차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여당을 이끌고 뭐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타인의 삶님이 그날 국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계엄의 밤에 자신이 마주친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중 일부는 여당 대변인인 거 알아봤지만 예의 있게 국회 상황을 물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비판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얘기를 굳이 그 상임위에서 한 거잖아요. 네. 의사진행 발언으로 했나요? 아마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비대위원장직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하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지금 어쨌든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18명만 그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단단히 뭉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게 궁색하기는 한데 저게 보수가 아니에요. 저건 절대로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보수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나의 직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가서
당대표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식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저 자리에서 저 정도는 한마디 해줘야지 그 지금 당에서 아우성거리면서 뭐 색출하겠다 그러고 물병 던지고 너 탄핵했는지 안 했는지 너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소구력을 가질 거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솔직히 나경원 의원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마저 드네요.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까지 들어왔는데도 투표에 불참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신동욱 의원에게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 의원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왔으면 해서 바깥 상황을 살피면서 전화를 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그때는 본능적으로 어쨌든 국회를 와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게 상식적이고 들어왔으면 표결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신동욱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단의 일원이잖아요. 아마도 추경호 대표도 그때 그 국회 안에 있었고 원내대표단이 국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본회의장을 주시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족수가 차느냐, 그로 인해서 계엄이 해제되느냐, 표결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파악하느라고 분주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 소통방에서 쭉 그 전문이 공개된 걸 보면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메시지 혼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추 대표가 빨리 말씀을 해주시라. 근데 추 대표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문자로만 그러니까 장소만 공지됐죠. 공지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한 것도 있지만 정신이 다른 데 쏠려 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의중을 파악하는데 거기에 의지를 파악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쏠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본회의장 분위기와 본회의장 숫자 파악을 하러 신동욱 의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밖에 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면 자기의 동료, 자기 당의 동료 의원들도 들어와서 이건 안 된다고 계엄해제 결의를 하는 마당에 거기 살피고 숫자 세고 이래가지고 들락달락하고 전화하고 했던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했다는 지시 아직 정족수 안 찼다.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라. 정족수 안 찬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면 나온 거 보고 쉬었나요? 누군가는 그 정족수 차지 않았다는 걸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얘기가 추경호 대표를 향해서 나오는 거고 추경호 대표 당일 행적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이 제기되는 바들이 있어요. 이거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하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죠?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날 본회의장까지 들락달락하면서 또 결국에는 표결을 안 하고 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러한 어쨌든 의혹의 눈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 본인도 언론인인데 그 본인이 오늘 변명했다는 언론인 출신인데 본인이 오늘 했다는 변명이 그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를 본인이 어쨌든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일날 단톡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던 태도도 그렇고 신동욱 의원 등등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그 행적도 그렇고 이거 다 이 수사 내지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신동욱 의원의 모습을 그날 봤거든요. 화면으로. 네. 그랬는데 그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 신동욱이라는 이름이 없고 다른 신 아무개가 있어서 이름이 잘못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투표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금 뭐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황당해서 지금 말을 못할 정도고요. 이 변명을 제가 지금 변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남은 뭐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박원석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왜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단 한마디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까.
결국은 이거 나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그 조사가 돼가지고 통화 뭐 내용은 뭐 차치하고 내역만 봐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권력에 그 당 권력에 맹종하는 게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그러한 그 투쟁과 전쟁이 돼야 되지. 국민적 신뢰는 저리 가라 하면서 당 권력에 맹종하면서 우리 민주당에 이렇게 독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게 과연 그 여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이상한 힘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정말 과거의 보수당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참 민망하죠. 예. 전 사실 신동 의원이 오늘 한 말 중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시간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놀랐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탄핵안 통과된 직후 열렸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뭐 물병 던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JTBC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보도예요. 비공개 의총 상황이 녹취로 보도가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녹취를 그대로 전하자면 한동훈 당시 대표를 향해서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다 녹음해가지고 이게 다 나오고 이러니까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정치권에서 할 수 있을까 불신만 더 커질 것 같고요. 저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하는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의 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구나. 그러니까 저 비공개 의총에서 저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앞으로도 저게 서로 무슨 화해 화합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친윤들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신과 적대감이 이게 이제 탄핵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가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쓸려 나가버린 거고 결국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한테 씌우고 이제 본인들의 원죄는 빠져나가겠다. 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탄핵 때도 그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승민 의원한테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갔거든요. 자기들도 그때 탄핵에 같이 동조해 놓고 영남 의원들까지도.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변명거리가 필요하니까 이건 다 이제 유승민 잘못이고 거기에 뭐 김무성 등등의 잘못이야. 이러고 빠져나간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안 지금까지도 힘들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타겟이 한동훈이 된 겁니다. 결국 그때보다 이제 공범 의식이 더 강해졌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한 123석 됐는데 절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범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공범의식이 강하면 배신자 찾기가 더 격렬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쫓아야 된다, 막 레밍이다,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막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게 2016년의 국민과 2024년의 국민이 다르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유와 지금 윤석열이 탄핵당했던 이유가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과연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게 이제 뭐 기초적인 뭐랄까요? 그런 게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가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 정당이 이제는 뭐 사명감도 없고 그다음에 애국심도 없고 이런 정당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그런 의원들이 예전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화락호락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찍어주고 뭐 어쩔 수 없다. 이 당 아니면 저 당이니까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파든 좌파든 이렇게 그 당 권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체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파 정당에서 도드라져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그 비공개 의총이 이렇게 밖으로 새 나갔다는 자체도
적법하지는 적절하지는 못한데 제가 아는 의총에서 이런 유사 폭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막말이 나온 예가 있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16년 이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부터 권력이 총선이라든지 이런 공천에 강력하게 개입해갖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였거든요. 그 충성파들이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있는 데다가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당이 어려울 때 외부에서 참신하다라고 수혈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그 국민의힘의 잘못된 현실에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밍 소리도 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안다는 율사 출신들이에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법적으로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조항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든지.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코스피 장중 2,400이 붕괴됐다. 코스닥이 2% 급락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코스피 선물을 뭐 9천억 원대로 순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국 상황이 수습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시간 끌기를 들어가면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 국민들의 이 걱정이 너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게 참 우려됩니다. 지금 금융시장 붕괴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지금 환율도 그렇고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게 이제 대외 신인도가 뭐 이렇게 되면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은 한다지만 현재 내각도 이제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데다가 장관들도 지금 공석도 많아요. 국방부 장관 없죠. 행안부 장관 없죠. 그러니까 국정이 지금 이 엉망진창인데 결국에는 빨리 헌재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책임감을 헌재 재판관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헌재도 헌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헌법재판관 3명 그거부터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바로 결정해야 돼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또 뭐 부총리까지 그리고 여야 대표가 뭔가 선언을 해야 돼. 제가 볼 때 헌재에서 빨리 판단 못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선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사범이든 형사범이든 자범이든 정치는 좀 정상적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그래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판은 이렇게 굴러갈지 모르지만 경제만큼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그걸 여야가 추인한다라는 선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도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과거 같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는데 심리 때문에 주가도 계속 폭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그런 치열한 결단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